네, 오늘은 좀 재밌는 어떤 편지를 좀 들고 와봤어요. 요새 SNS에 보면 그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거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다시 보게 돼서 이제 갖고 오게 된 건데, 왜 지난 뭐 1년 전, 2년 전에 썼던 글들이 이렇게 다시 날라오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년 전에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나만 보기 모드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썼던 거라서 좀 이렇게 정성껏 했던 것들은 사진을 많이 좀 찍어 놓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카토리에다 올려놨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또 날아왔는데, 그걸 저도 다시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물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드리면 같이 좀 소소하게 즐거움도 느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무척 소중하다라는 거를 저도 다시 좀 보게 돼서 이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때 태극기 국민평의의 그 시국선언문이나 또 태평 애국운동의 결의, 되게 중요했던, 지금도 중요한, 매우 의미 있고 정말 역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그 A4 용지 뒷면에다가 일부러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내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1, 2, 3 이거 먼저 보시라고 네, 한번 소소하게 또 한번 재밌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통령이라는 건 곧 그 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을 붙였네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주일에 써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편지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에 익스프레스로 붙이면 바로 들어가는지, 주말에 몰아서 전달이 될지, 아마 저의 이런 작은 정성이 억울하게 갇혀 계신 박 대통령님께 닿을 수만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전달이 될지 어떨지, 사실 또 그 태평의 중요한 내용들이 막 그렇게 과연 전달이 될까 싶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네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속엔 가득해서 다 전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몇 자 띄워 보내며 올곧은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을 다시금 추스려 봅니다. 되게 문학적인, 제가 썼는데도 막 읽기가, 네, 그래도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엔 6.12 지각변동,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있었죠. 6.12 지각변동에 대해서는 지난 편지에 아주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6.13은 저희 태극기 국민평의, 누누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태평 가로치고 태극기 국민평의에 아주 친절하게, 네, 태평에서는 국민 초유의 보이콧 선포를 하고 국민들을 일깨웠습니다. 제2의 6.25 상황 한복판에서 선거가 웬 말이며, 국가 초유의 사태 한복판에서 반장선거라뇨. 당연히 이번 선거도 지난 5구 위헌 선거만큼이나 정상적인 민주 절차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거기로라도 우르르 몰려가서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게 얼마나 원칙을 내던지고 계속해서 적들의 수하에서 놀겠다는 건지 를 계속해서 일깨우며 좌우 양쪽에서 돌 맞아가며 계속 걸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이 와중에 석방이니 구출 따위의 말장난에만 그치고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 또 계속해서 국민들을 올바른 전쟁 상황 직시로가 아니라 자기네 당 운운해 가면서 태극기 우파들의 마음을 모조리 훔쳐간, 가로치고 우파를 가장한, 가로 닫고, 이런 이들 역시 저희 태평은 현 반역 집단, 문재인 반역 집단과 동일하게 혼나야 될 인간들로 봅니다. 네, 그 밑에 이렇게 가로치고 혼나야 될, 이게 무슨 뜻이냐, 국가 정상화 즉시 처벌 대상,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이제 거의 한 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너무 내용이 진지했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좀 미리 썼던 건가 봐요. 6월 17일 일요일에 쓴 거예요. 이렇게 썼네요. 네, 이제 다른 편지지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사랑하는, 이게 이제 이중이죠.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둘 다 가리키는 건데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좀 인사가 웃기네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대통령님. 웃음 표시 가로치고 이런 인사로 편지를 시작해보는 것도 신선할 것 같아서요. 흐흐 가로 닫고. 네, 지금은 점심도 다 먹고 난 오후 시간. 전 오늘 오랜만에 광화문 거리를 태평 집회 가로치고 멸중 한미 이스라엘 영원 혈맹 토요 집회 진짜 가로치고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정말 정성껏 다 써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국민들의 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누누이 강조한 것 같네요. 오늘은 태평 집회가 없는 날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탄생과도 같은 곳, 즉 대한민국의 탄생과도 같은 곳, 바로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여기 갔네요. 아, 가고 싶다 지금도.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 와봤어요. 가로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점점. 월요일에는 휴관이네요. 웃음 표시, 땀 흘리는 웃음 표시. 네, 그래도 정동제일교회에서 구국의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었을 자리. 바로 그 옆에 배제학당 겉모습이라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이제 펜 색깔을 바꿨네요. 까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네요. 조용한 곳에 가고 싶다 하던 차에 서울시립미술관 가로치고 또 휴관 크크 가로 닫고 옆에 작은 카페가 열었길래 감사히 땀 좀 식히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광화문 한복판을 걷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연예인 같아요. 저도 하루에 이 점심시간을 낙으로 삼고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낙으로 삼던 시절이 있었어요. A라인 스커트에 구두 신고요. 네, 이런 정장도 자주 입곤 했습니다. 애들 가르칠 때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이렇게 웃음 표시 이렇게 해놓고요.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겉모습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고 살아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걷고 있는 요즘입니다. 공기와도 같은 이 자유, 너무 당연히 누려왔던 모든 것, 눈물 표시. 감사를 모르고 북한 동포를 잊고 살아왔던 시간을 회개하며 이 위기 가운데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정상화 가로치고 속히 가로 닫고 될 것을 믿고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웃음 표시. 강건하세요 대통령님. 하트.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진보연 드림. 네, 이렇게 분홍색인 것 같아요. 은은한 그런 편지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더 있는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이게 10분이 넘어가네요. 빨리 읽을게요. 저기서 그냥 이게 세 번째 장인 것 같아요. 숫자 3 이렇게 써있던. 저기서 그냥 마무리하려 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꾸 샘솟아서요. 아까 저 편지지가 재질이 너무 빡빡해서 손이 아팠던 것 같아요. 늘 가지고 다니는 A4용지에 조금 더 끄적여 봅니다. 이때 이런 선포들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모든 게 업사이드 다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고 이 지경이라면 정말 당장 무슨 일이 또 벌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때는 이제 지난 1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지난 1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곧은 목소리를 내온 태평TV를 더 많이 시청하고 이때는 태평TV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 채널 태평입니다. 그냥 태평입니다. 아무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곧은 목소리를 내온 태평을 더 많이 시청하고 또 다른 소음 제조기들은 과감히 오프하기를 이제는 정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아니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모조리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렇게 썼네요. 1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제발 국민들이 깨어나고의 밑줄을 쳤네요. 바른 길 위에서 미래를 예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미래를 예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명확해진다면, 그리고 현재의 이 전쟁에도 밑줄을 쳤네요. 이 전쟁의 그 배후와 실체를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올바른 양심의 터짐으로, 행동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공산주의를 앞세운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국민들을 미디어 선동으로 장악해버리고 지금까지도 거짓 속에서 허우적대게 만들었으니, 저희는 매주 토요일 괄호치고 그리고 매일 느낌표 외치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 반역 범죄였다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사기 탄핵, 위헌 탄핵, 그리고 위헌 대선,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불법 감금되어 계신 이런 모든 상황들, 이 사태가 다 국가 반역 범죄였다고 저희는 매일 외치고 있어요. 여적죄는 유일하게 death penalty, 사형이죠. 사형뿐이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다고 편지에 썼네요. 부디 저희를 미쳤다고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국민들이 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 제발 진실의 눈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태평이 이렇게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외치고 대통령님의 밑줄을 쳤네요. 석방, 단순히 석방만이 아니라 청와대 복귀에도 밑줄을 쳤습니다. 명명백백히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슨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런 수준의 소리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 여기도 밑줄을 쳤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제발 깨닫게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힘의 원리에 굴복한 이들에겐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는 이유겠지만요. 이제 광화문 우체국에 붙이러 가야겠습니다. 대통령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설 날이 곧 옵니다. 곧, 엄청 크게 썼네요. 곧을. 네,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토 9호로 마무리를 했네요. 2018년 아마 6월 18일일 거예요. 날짜는 좀 잘렸는데 진보연 드림. 네, 이렇게 태극기, 저희 태평 애국운동의 결의, 그리고 태극기군사의 시국 선언문, 이 뒷장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던 1년 전의 편지. 저도 지금 다시 보면서도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원칙과 정의를 계속해서 이 외치는 태극기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홍콩의 그 모든 외침 보고 계시죠? 네, 전 세계는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주목합니다. 어떤 국민들? 바로 원칙과 정의를 흔들림 없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똑바로 외치는 그런 국민들을 주목합니다. 네, 오늘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해도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언젠가는 꼭 보게 되시기를, 곧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뭐죠? 이제는 다들 외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태극기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이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